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77쪽.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합을 쓰는 걸 살펴볼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이 상황이 왜 조합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를 알고 가는 거라 해서. 그럼 이제는 순열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하는 상황이야. 당연히 서로 다른 것 중에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는데 선택만 끝나는 거냐? 거기서 더 뭔가 자리나 순서를 정해줘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순열이 조합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저 두 개가 제일 헷갈리니까. 문제 보자. 남학생 7명과 여학생 5명 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9명을 뽑는 거야. 자, 남녀 구별 얘기 없죠? 그럼 전체 몇 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9명을 선택하는 거지. 선택만 하니까 얼마 돼? 12C 9가 될 거고요. 계산하려면 5 너무 크다. 12C 12 빼기 9 3을 해주셔야겠죠. 자, 12C 3은 몇 팩분의 3팩분의 12P3 12 11 10 6 2 됐지? 그러면 220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남자 여자야. 남자 2명 여자 3명 뽑으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남자 7명 중에서 2명을 뽑고 그리고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라는 얘기지. 그럼 남자 7명 중에서 2명을 뽑고 그리고니까 곱하고 맞지? 그 다음에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다. 자, 7C2는 뭐분의 2팩분의 7P2가 될 거고요. 자, 5C3은 뭐랑 같다? 5C2랑 같죠? 2팩분의 5P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1 곱하기 10 해서 210이다. 괜찮니? 세 번째,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을 뽑는 거야. 자,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이야. 해석하셔야지. 성별이 모두 같다는 얘기는 남자만 4명 뽑거나 아니면 여자만 4명 뽑거나. 그렇지? 남자 4명을 다 뽑거나 또는 여자 4명을 뽑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그럼 남자 4명을 뽑는 거는 7C4. 자, 또는 여기다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라 그랬지? 우리 경우의 수 제일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했잖아. 그리고 둘 다 이런 의미면 각각 경우수 구해서 곱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서 더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면 곱하는 거고 또는 일 때 더한다고 했잖아. 또는 여자 5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는이면 더한다에 만약 말할 써. 중복되게 있으면 빼라 그랬죠. 남자 4명 뽑으면서 동시에 여자 4명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중복된 게 없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7C4는 뭐랑 같대? 7C 7 빼기 4 3과 같고 5C4는 5C 5 빼기 4에서 51과 같은 거죠. 자, 그럼 7C3은 3팩분의 7P3 7 6 5 더하기 5C1은 뭐야? NC1은 N이었죠. 5C1은 5 됐나요? 자, 약분 3, 2, 6 날라가니까 35 더하기 오니까 얼마 답은? 40 자, 밑에 문제도 힘들지 않을까? 이건 기본이야. 그냥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시험 문제도 이제 3번부터가 제대로 조합을 활용하는 상황이야. 자, 필수에 3번 보시면 제한 조건이 있을 때의 조합의 수야. 축구 선수 1명과 배구 선수 6명 중에서 5명을 뽑을 거야. 총 15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어. 특정한 축구 선수 2명을 포함을 해. 특정한 축구 선수 2명을 포함. 자, 여기서 특정이라는 뭐야? 특정. 특별히 정해졌다는 뜻이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나는 누굴 2명 뽑을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말은 안 했지만 이미 정해진 2명이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어떡할 거야? 이 2명을 먼저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돼? 걔들 뽑아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걔들 뽑아놓으면 전체는 5명에서 뽑을 건데 이미 2명을 뽑았으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자, 몇 명 중에서 15명이지만 2명은 뽑혀져 나갔잖아. 그치? 남아있는 13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으면 되겠네. 그치? 얼마야? 13C 3 하면 되겠죠. 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는 미리 뽑아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자, 3팩분의
13P3 13 12 11 이렇게 되겠죠. 6 2 약분 되겠죠. 13 곱하기 11은 13 143 곱하기니까 286이 되겠네. 두 번째, 자,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자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 와, 어렵다 이거.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한 명씩. 자, 축구 선수도 최소 한 명 뽑아야 되는 거고요. 배구 선수도 최소 한 명 뽑아야겠죠. 어떡할래? 아, 최소 한 명 하면 되지. 자, 축배. 최소 한 명이니까 둘 다 한 명 뽑아놓고 나머지 몇 명? 나머지 3명 더 뽑으면 되겠죠. 5명. 이렇게. 축구 선수 2명, 배구 선수 1명, 나머지 2명 뽑으면 되지. 1명, 2명, 2명 더 뽑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위험한 짓이에요, 이거. 위험한 짓이라고요. 왜? 자, 축구 선수 한 명 뽑을 때 축구 선수가 A, B, C가 있는 것이다. A, B, C 이렇게 나오네. 그럼 A를 뽑아놓고 미리, 그치? 배구 선수도 적당히 한 명 뽑아놓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 중에 3명 뽑다 보면 축구 선수 B도 뽑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미리 뽑을 때 B를 뽑을 수 있지. 그리고 배구 선수 한 명 뽑아놓고 남은 선수 뽑다 보면 축구 선수 A를 뽑을 수 있겠죠. 결국 일어나 저나 둘 다 A, B가 다 뽑히는 거잖아. 중복돼 안 돼? 중복되는 거야. 자, 미리 뽑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 아까 선생님, 아까는 봐봐. 정해져 있는 거잖아. 정해진 사람들은 미리 뽑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건 안 뽑으면 되니까. 미리 뽑아놨으니까. 근데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뽑고 시작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사탕을 가져왔어요. 10가지 맛의 사탕을 맞았어. 맛있겠다, 그치? 자, 이걸 이제 나눠줄 텐데 불쌍하잖아. 막 뭐 나눠줘 보면 못 받아 먹을 수 있잖아, 그치? 불쌍하니까 너는 미리 하나 줄게. 최소 하나 줄 거야, 너희는. 그래서 내가 일단 너 딸기맛 하나 받고 시작해 한 다음에 막 나눠주다 보면 니한테 오렌지 맛이 운 좋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딸기 맛, 오렌지 맛을 받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다시 거듭돼서 그래, 오렌지 맛을 먼저 주고 시작할게. 그럼 막 나눠주다 보면 네가 운 좋게 딸기 맛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아까랑 지금은 어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야, 아니면 똑같은 경우의 수야? 똑같은 경우의 수는 중복해서 나온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최소 한 개를 채우기 위해서 미리 한 개를 주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미리 한 개 주고 시작하면 미리 주는 것이 달라지면 중복된 상황이 생겨버려요. 이해했니? 알겠지? 그러면 어떡할 건데, 선생님? 어떡할 수밖에 없어. 결국 나눌 수밖에 없잖아. 자, 축구와 배구. 선생님이 교원수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냐? 교원수 잘하는 사람들은 불주라고 했지. 케이스 다 쪼개는 거라 했어. 최소 한 명씩 포함해서 5명 뽑으려면 축구 선수 1명에 배구 선수 4명 뽑아야 되는 거잖아. 2명에 3명 뽑으면 되는 거겠지. 3명 뽑고 2명 뽑아야 되겠죠. 축구 선수를 4명 뽑고 배구 선수를 1명 뽑으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축구나 배구는 1명 이상씩 들어가겠죠. 근데 그러면 축구 하나 뽑는 건 얼마다? 91 곱하기 그리고지 배구 6명 중에서 4명 64는 뭐랑 같으니까? 62랑 같으니까. 자, 암산할게. 9C는 9고요. 6C는 요거 30 나누기니까 15. 15 곱하기 9니까 135. 자, 축구 선수 2명이야. 9C 2. 배구 선수 6명 중에 3명이야. 6C 3. 9C는 98, 72 나누기니까 36. 20. 720. 자, 축구 선수 3명이야. 9C 3. 배구 2명이야. 6C 2. 93은 987 나누기 3패. 4, 3, 12. 12 곱하기 7가 84. 84 곱하기 15. 84 곱하기 15는 84 곱하기 5는 5, 8, 4, 10. 5, 4, 20. 420 곱하기 3. 1260. 곱하기 60. 60는 6이고요. 94는 94.
4, 3, 2 맞지? 4, 3, 2니까 8, 3 날아가고 3, 7, 21 8, 7, 6, 3, 7, 21 21 곱하기 6 126 틀리고 못하지? 숫자 엄청 큰데? 쌤 다른 방법 이따 보여줄 거야. 답이 얼마야? 9,871 맞니? 자, 1, 8, 7, 4.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계산하면 돼. 자, 계산하면 되는데, 봐봐. 분류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쓰는 순간 무슨 생각이 빡 들어? 아이씨, 내가 케이스를 다 나눠봤더니 몇 가지나 돼? 4가지나 되지. 4가지 구하면 돼. 5가지면 5가지 구하면 되고 10가지 10가지 구하면 돼. 끈기와 인내심 가지고. 그치? 근데 무슨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 분류된 케이스가 많으면 포기한다? 많으면 여사건 반대로 보라 그랬잖아요. 반대. 자, 축구와 배구가 각각 한 명씩 적어도 한 명씩 들어있는 거에 반대로 뭐야? 축구 선수만 뽑거나 배구 선수만 뽑으면 되겠죠? 지금 아까 써보니까 있잖아. 1, 4, 2, 3, 3, 2, 4, 1이니까 결국 반대는 뭐야? 0, 5랑 5, 0이잖아. 배구 선수만 5 뽑거나 축구 선수만 5번 뽑으면 그거는 축구, 배구가 적어도 하나씩 있는 거에 6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편하네. 그럼 축구 선수만 5 뽑는 건 얼마야? 9씩 5. 그러니까 더하기. 배구만 5 뽑는 거는 6씩 5. 전체는 얼마인데? 15명 중에서 5명 뽑을 때 6건을 빼주면 이게 우리 찾는 답이 나오겠다. 자, 이쪽 풀이가 올바른 풀이가 되겠죠. 그치? 힌트 있니? 저보다는 편에서 6건을 돌려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케이스를 다 분류하니까 3가지, 4가지 넘어가더라. 그럼 반대쪽 한 번은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반대쪽도 더 복잡하다? 그럼 어쩔 수 있는 푸는 거고요. 이게 쉽다? 내 생각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수능 알지?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당연히 4점짜리를 많이 어렵겠죠. 복잡해. 그 복잡한 문제들은 대부분 어때? 여사건 쪽이 쉬운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여사건 엄청 잘 하셔야 돼요. 여사건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다 싶으면 여사건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여사건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얘기야. 알겠죠? 습관적으로. 됐지? 그래서 조건이 걸려있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늘 마찬가지만 까다로움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뽑아주시면 되는 상황. 오케이? 자, 밑에 한번 볼게. 계속 2번 볼까? 2번 밑에 문제 3-2번 A, B 두 사람을 포함하여 1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야. 10명 중에 4명을 뽑을 때 A, B 중에서 1명만 자, 경우의 문제에서는 글자 한 글자 뒤에 중에 1명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를 뽑는다면 B는 뽑으면 안 되는 거고 B를 뽑는다면 A를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경우를 나눠야겠네. 자, 어떻게? A만 뽑는 경우 B는 안 뽑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A를 안 뽑고 B만 뽑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자. 어떻게 할까? 10명 중에서 4명 뽑는데 A를 뽑아야 돼. 그럼 A 먼저 뽑아 놓으라 그랬죠. 그럼 몇 명 중에서? 남은 9명 중인데 그 9명 중에 B가 들어있잖아. 그럼 B는 뽑으면 안 되니까 B는 집에 보내야지. 그럼 이제 몇 명 중에 뽑는 거야? 8명 중에서 남은 몇 명? 3명을 더 뽑아내면 되겠죠. 마찬가지 아니야? B를 뽑아야 되니까 B를 먼저 뽑아놓고 남은 9명이 있지만 9명 중에서 A는 뽑으면 안 되니까 A는 보내. 그럼 몇 명 중? 8명 중에서 남은 3명을 더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둘을 뭐한다? 경우 나눴으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수 예제 4번 보겠습니다.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야. 선생님,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은 순열인데? 자, 순열과 해계 있는 문제들을 비교해봐. 순열은 다시 보면은 서로 다른 해계 중에서 알계를 뽑아서 그 알계를 그대로 나열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봐봐 어떤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어.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어. 근데 그 뽑은 걸 그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뽑은 거에서 몇 개를 버리고 나머지 중에서 나열할 수도 있고 뽑은 다음에 나머지 몇 개를 더 추가한 다음에 그 추가한 것들을 나열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순열을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는 거야. 순열은 알개를 뽑으면 그 알개를 그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선택한 거에다가 뭔가 변화를 줘서 나열할 때는 바로 순열을 못 쓴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조합을 통해서 먼저 선택하는 경우수를 곱하고 한번 끝내고 그 나열될 대상들을 나열하는 경우수를 다시 곱해 주시면 되는 거야. 끊어 가시라고요. 아까 우리 조합 계산할 때도 어떻게 했냐? 순열도 끊어 생각했죠. 서로 다른 행계 중에 알개를 선택하는 거 조합. 그 다음에 그 알개를 나열하는 거 이렇게 끊어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문제 봐. 남자 5, 여자 3명이 있는데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야. 우와, 그럼 선생님 줄 세우니까요. 남자 뒤에서 2명 뽑으니까 줄 세우니까 5P이네요. 그리고 여자도 3명 뒤에서 2명 뽑아 줄 세우니까 3P이네요. 맞아요? 안 된다고. 남자 뽑아서 그대로 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남자 뽑고 여자 뽑은 다음에 그 4명을 모아서 줄을 세울 거 아니야. 순열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은 다음에 그 2명끼리 줄 세우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둘 뽑은 다음에 그 4명을 일렬로 세우라는 얘기잖아. 지금 문맥이. 그치? 그렇게 어떻게 돼? 뽑는 거 따로 가셔야 된다고요. 5C2 2명 뽑았어. 그리고 여학생도 3C2로 2명 뽑았어. 그럼 지금 몇 명 뽑혀 나왔어? 4명 모여있지? 그 4명을 한 줄로 세우니까 곱하기 4택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치? 순열 쓰면 안 되고 조합을 거쳐가야 되는 거 알겠죠? 5C는요 10이고요 3C는 3C1하고 같지? 3이죠? 30 4택은 24 30 곱하기 24니까 720이 되겠다. 자 두번째 남자 넷 여자 2명을 뽑아서 2명이 이웃한으로 세워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야. 일단 뽑아야지. 5명 중에서 남자 4명을 뽑아. 그리고 여자 3명 중에 2명을 뽑아. 총 몇 명 뽑혀있냐? 6명을 나열할 거야 이제. 자 그냥 나열하면 곱하기 6팩이겠지만 또 복 조건이 붙었잖아. 이번에 어떻게 나열하랬어? 여학생 2명을 이웃하게 나열하라고 그랬어요. 현아 이웃하게 나열할 때 우리 어떤 방법 썼었지? 하나로 묶어버렸지 그치? 자 지금 남자 4명이 뽑혀 나왔고 여자 2명이 뽑혀 있는 상태인데 이 6명 나열할 때 여자 2명을 이웃하려며 묶었어. 그럼 총 몇 명을 줄 세우는 게 되니? 5명 곱하기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이고 묶음 안에서 여자 계산을 바꾸는 게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그대로 쓰이잖아 그치? 계속 쓰인다니까. 조합 맞수로 이웃해서 나열하는 경우 쓰여 계속. 먼저 뽑아놓고 그 뽑은 대상들을 나열할 때 조건이 붙어있지 여자끼리 이웃하라고요. 그럼 원하는 대로 묶어서 하나 취급해서 나열한 다음에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수를 곱해줬다. 배운 방법 그대로 쓴 거야. 됐지? 정리 중인 거죠? 근데 좀 흐려졌는데 집중력 한개 오고 있니? 어쩌나? 뒤에 더 중요한 게 많이 남아있는데 자 밑에 똑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배운 거 잘 생각하시면 줄 수 있어요. 자 필수제 5번 6번이 어려울 수 있어. 도형에 이용되는 거니까 한데 앞에 문제 한번 볼까 그러면?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야. 보자. 한 직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점들이 n 개의 점이 있어. n 개의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몇 개겠니? n 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택하면 되니? 선분 만들려면 점 몇 개? 2점을 지나야지 선분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n개 중에서 2개의 점이 선택되면 선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선분의 개수는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n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는 어때? 똑같이 나오겠죠. 맞니? 아니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막 있어. 이렇게 한직선 있잖아. 점들이 이렇게 있어. 5개의 점이 있어. 이 점 중에서 2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2점씩 이어주면 선분이 새로 나오지. 그치? 즉 5개 중에서 2개의 점을 택하는 방법만큼 선분도 그을 수 있는 거라고. 됐니? 자, 선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똑같겠죠? 반직선의 개수 볼게요. 직선 선분하고 반직선하고 다른 점이 뭐니? 선분은 선분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선분 AB나 선분 B는 어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점을 택하는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고 그냥 오로지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선분이 결정되겠죠. 직선 역시 마찬가지지. 근데 반직선 어때? 반직선 이렇게 나가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반직선 말 그대로 안 배웠네. 반직선? 배웠지? 안 배웠네? 반직선이 뭔지 몰라? 그치? 초딩 때 반직선은 한쪽에 시작해서 다른 점은 지나서 쭉 뻗어가는 거. 한쪽은 끝나고 한쪽은 계속 머리 뻗어가는 반직선이잖아. 반직선은 뭐가 있다고 해서 방향이 있잖아. 선분 AB나 선분 BA나 같다 그랬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선분. 직선 AB나 직선 BA는 똑같아. 어차피 양쪽 다 뻗어갈 거니까 순서 상관없어요. 같은 거야. 근데 반직선 AB는 반직선 BA랑은 어때? 다른 거야. AB는 반직선 AB는 A에서 B를 향해 쭉 뻗어가는 직선이고요. 반직선 B에는 B에서 A를 향해 뻗어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반직선이라고요. 자,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걸까? 선분과 직선은 2점을 선택할 때 선택한 순서가 상관이 없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야. 순서 상관없이. 근데 반직선 어때? 선택한 순서가 상관없잖아. A, B를 선택하냐 B, A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5개 중에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를 고려하며 선택하는 게 순자잖아. 근데 순자는 나열하는 거잖아. 순서가 중요한 상황이라잖아. 반직선 만들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2점 먼저 택하고 2점 먼저 택하면 이런 반직선 그려지고요. 2점 택하고 2점 먼저 택하면 이런 반직선 그려지니까 서로 다른 케이스라고요.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자를 선택하고 있어요. 잘 안 나오지만 혹시나 한 얘기야. 특히 선정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상하게 옛날 것들을 갖다 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상하게 좀 잘 접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혹시나 싶은 얘기야. 오케이? 전문가 직선은 방향이 없어요. 반직선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삼각형.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는 삼각형 몇 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 3개. 그래서 n개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하면 돼. 선택하는 순서 상관있니? 이렇게 택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택해도 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택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선택하는 순서 상관이 없어? 없는 거야. 순서 상관없이 3점을 택하는 거니까 NC3이 되겠죠. 그럼 사각형은 NC4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봐봐요. 자, 필세제 4번, 5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반원위에 5개의 점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이 호위에 있고 이 직선 위에 아까 그 포함해서 총 4개의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야. 자, 이게 직선이 선분으로 바꿔 상관없지?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결국 어떻게 돼? 총 8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택하면 되니? 2개의 점을 택하면 되겠지? 자, 일단 8C2가 되는데 자 그냥 이렇게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n개의 점은 이게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을 때 자 봐봐요. 4개의 점이 있는데 4개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중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얼마야? 4C이지. 어떻게 2개를 택해도 전부 다 다른 직선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치? 근데 봐봐. 4개의 점 중에 1개의 점이 이렇게 일직선이 있어요. 그럼 이때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4C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라고. 왜? 봐봐.
4개 중에서 2개 점을 택했는데 이 2개를 택했어. 이 직선 만들어지죠. 4개 중에서 2개를 택했는데 이거 2개를 택했어. 똑같은 직선 만들어지죠. 4개 중에 2개를 택했는데 얘랑 얘를 택했어. 똑같은 직선 만들어지죠. 중복이 돼, 안 돼? 중복이 되잖아. 경우의 수를 살 때 어떻게 똑같은 건 한 개로 사야지, 그치? 중복되면 중복된만큼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얘만 가지고 풀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복되는 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제외시켜주는 거야. 중복된 만큼 빼줘야겠죠. 그 작업이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찍어. 이제 중복된 거 빼줘야 될 필요성 이해됐지? 똑같은 직선이 여러 번 만들어진다고 중복된다고. 분명히 서로 다른 점을 택했는데 직선은 똑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어떤 경우에 3점 이상의 한 직선이 있을 때는 중복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 보자. 이 그림은 지금 8C는 전부 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다는 걸 가정했을 때 8C인 거고요. 가만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어차피 얘들은 호위에 있으니까 일선에 있는 점들은 아니잖아. 어디가 문제야? 여기지. 여기 있는 몇 개의 점이 4개의 점이 한 직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개를 어떻게 택하든 간에 직선을 한 개로 써야 된다고요. 맞지? 그럼 중복된 만큼 빼주셔야겠네? 그럼요. 자, 중복된 게 몇 번 됐니? 여기 4개 중에서 2개를 택한 거는 다 중복되잖아. 4개 중에서 2개를 택한 거는 중복되니까 빼주셔야겠죠. 됐어요? 그래도 안 끝났어. 조심하게 또 나왔어. 뭔데 또? 잘 생각해봐. 왜 이러는지. 그치?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선들을 다 뺀 거지. 왜? 중복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봐봐. 확실한 거는 여기서 직선 한 개 나오네, 안 나오네? 한 개 나오지. 다 빼버리면 어떡해? 한 개 남겨야지. 중복된다고 다 빼면 어떡해? 한 개를 남겨야지. 한 개를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해되니? 4C2를 빼버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들을 싹 전부 다 빼버린 거야. 한 개를 만들어주잖아, 공통으로. 더하기란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이거 차이 잘못이라는 얘기야. 또 이상 애매하게 또 나와. 더하기 이해됐지? 자, 선분 또는 직선은 전체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 수랑 같은데 만약에 그 점들 중에서 3개 이상의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발견된다면 거기서 만들어진 직선은 중복되니까 뺀다. 내 한 개 직선 한 개니까 반드시 1을 더한다. 자, 비교해보자. 두 번째, 삼각형 개수야. 오! 삼각형이면 점 몇 개 필요하니? 3개, 83이 되는데 역시 봐요. 3점을 택했는데 아까처럼 한 직선에 있는 4점 중에서 3점을 택하면 삼각형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안 만든다. 2점을 택하고 다른데 택하는 상관없어요. 한 직선에서 3개를 다 택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빼야 되겠네. 지금 84만에는 여기서 3개 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빼야 된다고요. 뭐를? 여기 4개 중에서 3개 택하는 걸 빼야 된다고. 됐지? 자, 더하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아까 더하기를 왜 했는지 생각해봐. 그럼 더하기를 해야 될지 말지 판단할 수 있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안 해야 되지. 여기는 그래도 한 개의 직선을 남겨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여기서 뭘 택하든 3개를 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하나는 만들어져? 아니잖아. 아예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죄다 다 빼버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되지? 그래서 직선 만들 때랑 삼각형 만들 때랑 비슷한 듯 하면서 차이가 있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직선과 그다음 삼각형 만드는 게 공통점 뭐야? 직선은 전체 중에서 2개 점 택하는 거고 삼각형은 3개 점을 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직선에서 3개 이상의 점이 있을 때 거기서 직선은 중복되니까 빼주고 2개를 택하는 거를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니까 3개를 택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근데 마지막 차이점 뭐야? 그래도 직선은 한 개를 만들어지니까 한 개는 남겨야 되는데 삼각형은 남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정리되겠어? 시험에 잘 나와. 잘 나와. 실수 많이 하겠잖아 둘이. 한 번 더 볼게요. 어디 봐볼까? 자, 5C2번, 5-2번 보세요. 순전하다 처음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뛰지 또 난이도가. 벌써도 상황들이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순전은 뽑은 다음에 나이까지 해야 되면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게 제한적이거든. 근데 조합 그냥 선택해서 끝나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원하는 대로 아예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같이 정삼각형에 12개 점이 박혀 있어. 자, 삼각형 개수를 물었죠. 그럼 일단 12개 점에서 몇 개 택해드리? 삼각형이니까 3개 점을 택해야 돼. 근데 뭐라 그랬어? 빼야지. 뭐? 한 직선위에서 4개 이상의 점이 모였으면 삼각형 안 만들게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3개를 택하면 삼각형이 절대 안 만들어지지. 빼야 된다고요. OC3. 언니? 근데 그런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이런 걸 몇 번 빼야 되겠니? 3번 빼니까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53만큼 빼주셔야 되고 여기도 53만큼 빼주셔야 되고 여기서도 53만큼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빼주셔야 된다. 끝. 계산하면 아이씨 다 되겠네. 12C3 얼마야? 12C3 12 11 10 3팩이니까 3 2 220 여기 5C3은 5C2랑 같죠. 5C는 10이에요 30 뺍니다 190입니다 자 여기서 삼각형 물었지만 내가 한번 못 해볼까? 선분 직선의 개수 볼까? 직선 개수 자 갑니다. 직선 개수 직선 몇 개 정도 택해야 돼? 2개 12C 2 근데 빼야 돼. 어디서? 여기 5개 중에서 2개를 택하면 똑같은 직선이 중복되니까 빼야 돼. 5C 이만큼을 빼야 돼.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군데 세 곱하기 빼 셈 해야겠죠. 근데 남겨야지. 직선 다 빼면 안 되고 한 개씩 남겨져니까 더하기 얼마? 3 해주셔야겠죠. 맞나요? 직선과 삼각형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야? 5-3번 보자. 대각선 개수야. 우리 중학교 때인가? 대각선 개수를 구하는 공식 배우지 않았어? 뭐 내각의 크기,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것도 배웠지, 그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각선 어떻게 구하니? 기억하고 있는 사람? 뭐 2분에 뭐 뭐시기 뭐 있습니다, 그쵸? 기억이 안 나지? 나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중학교 한쪽으로 돼가지고 자 몰라도 돼. 더 쉬우니까 육각형에서 대각선 개수 구하는 거야. 대각선도 몇 개 점 필요하니? 대각선도 선분이 2점 필요한 거지. 6개 중에서 몇 개? 2개 택하면 되는 거야. 이 2개 택하면 대각선, 이 2개 택하면 대각선. 근데 자 대각선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이렇게 2개 택해버리면 대각선이 아니고 뭐야? 변이 되는 거야. 그럼 6C 이하는 이렇게 택하는 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빼줘야 된다고요. 몇 개 빼면 되니? 변의 개수 몇 개니까? 6개니까. 6C 이하면 대각선과 변의 개수를 합친 게 보이신다고요. 그 중에서 변의 개수 6개 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공식처럼 하면 되겠네. 아하. N각형, 볼록행각형이지. N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N각형이니까 꼭지에 N개 있죠. N개 중에서 몇 개 택해? 2개 택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 안에는 변의 개수도 들어있잖아. 변이 되는 경우도. 변이 되는 경우는 떼야지. 변이 몇 개 대각형이면? N개지? N개 뿌리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식이야. 대각선의 수많은 공식은 NC 빼기 N. 외울래요? 그냥 이해 찾을래요? 이해하면 되지, 이제? 대각선 2개 좀 택하는 거야. 근데 변의 개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변의 개수는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공식이다. 됐지? 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복잡한 공식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조합을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입니다. 어우, 힘들어. 사실 여기 유형에서 정리할 거 큰 덩어리 하나 남아있어.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정리할 게 큰 덩어리 하나 남아있어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할게. 지금 해봐야 다 까먹을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면 시험이 힘들 것 같아. 빨리 끝내라 이 자식아. 힘들다. 마지막에 힘내자. 자, 사각형 개수야. 자, 일축 방향으로 평행한 짓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요. 가로 방향으로 평행한 게 4개 얻어져 있어요.
이들 평행한 직선들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셔야 되겠어. 자, 평행 사변형을 만드는 개수 구하서 평행 사변 어떻게 만들 거야? 이렇게 평행 가나? 이러면 평행 사변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평행선 몇 개? 2개. 이쪽 방향으로 평행선 몇 개? 2개 있으면 그때마다 평행 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만들 수 있는 평행 사변형의 개수는 여기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여기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평행 사변형이 그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맞니? 서로 다른 선들을 선택하면 그때 만들어진 평행 사변도 서로 다른 게 나오겠죠. 맞니? 그래서 평행 사변형의 개수는 여기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그러면 가로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 무슨 상관이 없어? 없지? 얘를 택하나 얘를 택하나 이게 2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2변 택하면 평행사변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럼 가로 방향으로는 4개 중에서 2개를 택하면 되겠죠. 택하고 택하니까 곱해야겠죠. 저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 그치? 자, 이때 이렇게 평행한 선들을 어떻게 한다? 반짝반짝하게 세우면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바로 밑에 이제 6-3번 문제 되겠지. 그치? 문제는 평행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2개씩 택하면은 그때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니? 평행사변 중에서도 특별히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봐도 똑같은 거야. 다를 거 없는 거라고요. 오케이. 가로 2개, 세로 2개를 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사각형 하나 결정할 때는. 자, 그 다음 밑에 6-1번 볼게요. 자, 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위에 9개 점이 있대. 위에 4개 찍혀있고 밑에 5개 점 찍혀있을 때, 자, 4개의 점을 꼭점을 하는 사각형 개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사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 2개, 아래 2개 택하면 되겠죠? 그치? 밑에서 3개 택해버리면 사각형 돼? 안 돼? 사각형밖에 안 되지, 그치? 사각형 되려면 위쪽 4개 중에 2개 택하고 아래쪽 5개 중에 2개 택하면 전부 다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이걸 택했어. 여기 이걸 택했어.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또 이번에는 이렇게 택했어. 이렇게 택했어.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택할 때에 따라서 사각형이 달라지니까 결국 사각형의 개수는 2개 점을 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네요. 위에 4개 중에 2개를 택하고 밑에 5개 중에 2개를 택하면 이게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가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6-3번. 시간 미안해. 끝나고 하나 설명할 필요가 있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도구 하나 줄 거야. 자, 이번 수직으로 되어 있지. 정사각형의 개수야. 자, 근데 직사각형은 직사각형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택하고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택하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60개가 만들어질 거야. 근데 1번에서는 정사각형 개수를 써요. 정사각형 어떻게 돼? 그냥 막 2개 택하면 되니?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막 이거 중에 2개 택하고 아무 이거 2개 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하는데? 자, 정사각형 개수는 미안하지만 누가 다시 해야 돼? 노가다 말 모르나? 좋은 말 아니지만 알지, 그치? 노가다 어떤 거 알지? 내가 개고생 하라는 얘기야. 직접 다 일일이 사라는 얘기야. 세는 거야. 그럼 셀 때 조금이나 잘 세려면 어떻게 돼? 기준을 세우고 세는 거지.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데? 정사각형의 넓이를 기준으로 세는 거야. 자, 넓이가 1짜리 정사각형이야. 한 칸짜리. 가로로 4개, 세로로 3개니까 총 몇 개 만들어지니? 12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넓이가 몇 개짜리야? 4개짜리지. 넓이가 4짜리 정사각형은 이렇게 있죠. 하나, 둘, 3개. 밑에 방향으로 하나, 2개. 3, 2, 6개 만들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넓이 몇 개짜리야? 9개짜리. 이렇게 하나, 2개. 밖에 없지, 그치? 다 더하는 거야. 18에서 따라서 몇 개야? 정사각형 개수는 20개가 되겠죠. 정사각형은 직접 세는 거야. 뭐에 따라서 크기별로, 넓이별로 쪼개서 세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60개 중에서 정사각형의 개수 20개를 빼면 몇 개 된다? 이거는 40개. 오케이? 그래서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은 가로, 세로 해당되는 성분 2개를, 직선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사각형은 어떤다? 그 크기에 따라서 직접 하나하나 세워나간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할 게 뭐냐면 182쪽에 특강돼 있죠. 이게 좋은 암기라 해서 여기저기 쓰이는 게 엄청 많아. 당장에 뭐 특정 문제를 풀 때 쓰기보다는 나중에 너네가 확률 통계를 할 때도 엄청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한번 보고만 갈게요. 자, 조나누기라 그래. 뭐라 그래 우리는 조나누기 듣구나. 조나누기. 자, 보세요. 6명의 학생이 있어. 6명의 학생을 3명, 2명, 1명,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수. 그럼 어떻게 할까? 6명이 서 있네? 자, 먼저 그러니까 6명에 대해서 3명을 뽑아서 한 조 만들겠죠. 그치? 여기 빠져있어, 3명. 그 다음에 이제 2명짜리 조 만들 거야. 남은 학생 몇 명 써 있겠니? 3명 있겠죠. 3명 대해서 2명 뽑아서 두 번째 조를 만들겠죠. 나와.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학생 1명 가지고 한 조 만들면 되겠죠. 이게 된 거야. 차례대로 이것만 뽑아내면 되는 거네. 뭐 힘들다고요? 자, 힘든 건 여기 때문이야. 똑같이 6명인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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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조로 나눌 거야.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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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묶고 나눌 거야. 그럼 아까처럼 하면 6명에서 2명 뽑아서 한 조 만들고 남은 4명에서 2명 뽑아서 한 조 만들고 남은 2명에서 2명 뽑아서 한 조 만들면 되겠지. 라는데 아니야. 원래 자, 6명을 내가 A, B, C, D, E, F 6명을 치자. 그럼 봐봐. 첫 번째는 2명 뽑을 때 A, B가 뽑혀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뽑을 때 C, D가 뽑혀 나왔어. 세 번째 E, F 뽑혀 나왔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A, B랑 A랑 B가 한 조, C, D가 한 조, E, F가 한 조 됐죠. 근데 이번에는 6, C, E 뽑을 때 처음에 2명 뽑을 때 C, D를 먼저 뽑았어. 그리고 두 번째 뽑을 때 뭐야? A, B를 뽑았어. 그 다음 마지막에 EF를 뽑았어. 이렇게 되면 쓰겠죠. 또는 첫 번째 EF를 먼저 뽑았어. 두 번째 CD를 뽑았어. 세 번째 AB를 뽑았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나는 모든 경우들이 어때? 결국은 만들어놓은 결과를 보면 전부 다 보면 AB가 한 조 돼 있고 CD가 한 조 돼 있고 EF가 한 조 돼 있죠. 따로따로 세야 되니 한 가지로 봐야 되니? 한 가지로 봐야 되잖아. 만들어놓고 보니까 AB가 뭉쳐져 있고 CD가 뭉쳐져 있고 EF가 뭉쳐져 있잖아. 다른 게 뭔데? 똑같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복되고 있잖아. 중복되고. 그럼 중복된 만큼 어떻게 처리해 주셔야겠지? 자, 몇 번씩 중복돼? 얘들 두 개, 둘씩 묶이는 조들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중복되죠. A, B, C, D, E, F가 자리를 셋이서 바꾸는 세 덩어리가 셋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 수만큼 중복될 거 아니야. 나눠줘야죠. 셋이서 자리 바꾸는 게 3팩토리얼. 그럼 중복되니까 3팩토리얼만큼 나눠주셔야겠죠. 그러면 중복되는 모든 것들이 한 개로 계산되죠. 6번씩 중복되니까 전체 개수를 6으로 나눠주면 결국 제대로 정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위에 거는요? 위에는 왜 안 나눠줬지? 각 조의 인원수가 어때? 다르지? 인원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중복되는 일이 생길 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에 반해서 두 명 볼 때는 각 조의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어더라도 결국은 똑같이 조가 나눠진 결과가 되는 거잖아. 중복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중복이 생기면 중복이 생긴 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셋이서 자리 바꾸는 3팩만큼 중복된다는 뜻이야. 조 나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조들의 인원이 똑같으면 얘들이 자리를 바꾸어서 순서를 바꿔서 뽑혀져 나와도 결국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같은 인원의 조가 있으면 중복되는 생기니까 그 조끼리 자리 바꾼 경우만큼 나눠주시라고 해요. 같은 인원이 없으면 중복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8명을 5명, 2명, 1명, 3개 조 나눌 거야. 어떻게 할 거야? 8명 중에서 5명 먼저 뽑고요.
3명 중에서 2명 뽑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8명을 3명, 3명, 2명으로 나눌 거야. 됐지? 자, 그러면 8명 중에서 3명을 뽑고요. 나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고요. 2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겠죠. 근데 어때? 인원수가 같은 조가 둘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3명 뽑히는 거랑 여기서 3명 뽑히는 게 순서를 바꿔놔도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잖아. 둘이서 순서 바꾸는 게 몇 팩? 2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같은 수 2팩만큼 나눠주시면 되겠지. 됐니? 8명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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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4개로 나눈 거야. 82, 2명 뽑고 또 2명 뽑고 또 2명 뽑고 2명 뽑고 하면 되겠죠. 근데 4개조 인원이고 똑같죠. 그럼 니들이 순서만 바꿔 나오면 결국 한 가지잖아. 넷이서 순서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됐으니까 얼마야? 4팩토리만큼 중복되니까 나눠주시면 되겠죠. 10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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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으로 나눌 거야. 10C 3 7C 3 4C 3 1C 1. 근데 이 셋이 인원수가 똑같잖아. 그럼 니들이 잘 바꾸는 거 3팩만큼 나눠주시면 되겠죠. 10명 3명 3명 2명 2명. 그럼 얼마? 10C 3 7C 3 4C 2 2C 인데 얘네들 인원수 똑같죠? 자리 바꿔갖고 중복되겠네? 나누기 몇 팩? 2팩. 근데 얘들도 똑같네? 얘들이 자리 바꿔도 중복되겠네? 나누기 몇 팩? 2팩. 뭐 나눈 거야? 조 나누기야. 주어진 대상들을 서로 다른 n개들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거야. 그때 묶음 나눌 때 그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만큼씩 차례대로 뽑아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묶음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똑같은 것들이 있다면 순서를 바꿔놔도 결국 같은 결과니까 그 같은 것들이 묶음의 개수만큼 자리 바꾸는 개수 팩토를 취해서 나눠주시면 된다. 이게 조 나누기의 핵심. 됐어? 이거 이해했으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어떤 얘기? 아까 사탕 얘기했지? 선생님 사탕 10개 가져왔어? 10개 가져왔어. 여기 너 미안 3명한테 10개를 나눠줄 거야. 전부 다 다른 맛의 사탕 10가지 들고 가지고 3명한테 나눠줄 거야. 10개 너무 많네. 8개 가져왔어요? 아니 7개 가져왔어요? 사탕 서로 다른 사탕 7개야. 7개를 3명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어떻게 줘야 되냐면 적어도 한 개씩은 다 받아야 돼. 세산한다. 못 받으면 삐진단 말이야. 세산 적어도 한 개씩 다 받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 미리 한 개씩 주고 시작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아까 미리 주고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 딸기맛 주고 나중에 남은 거 나눠줄 때 오렌지 받을 수 있지만 오렌지를 먼저 미리 주고 막 남은 것들 나눠줄 때 네가 딸기 또 가져갈 수 있잖아. 그렇지? 같은 경우에서 중복되니까 미리 나눠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떡할 건데? 7개의 사탕을 몇 개의 묶음으로? 학생이 3명이니까 일단 나눠주기 전에 3개의 묶음으로 선생님이 딱 분류하는 거야. 그래서 한 묶음씩 한 묶음씩 한 묶음씩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못 받는 사람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7개의 사탕을 3묶음으로 먼저 나눈 다음에 한 묶음씩 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떡할 거야? 7개를 3묶음 나누려면 5개, 1개, 1개 나누면 되겠지. 4개, 2개, 1개 나눠줘야 되겠죠. 3개, 3개, 1개 나눠도 되고 3개, 2개, 2개 나눠도 되겠죠. 7개를 3묶음으로 나누는 지금까지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거야. 이상은 없잖아. 그럼 웃겨. 자, 사탕을 5개 한 개 한 거야. 뭘 할까? 7C5 그 다음에 2C1 1C1 근데 그 둘의 묶음의 개수가 한 개씩은 똑같지. 자네 바꿔만큼 중복되니까 나누기 있어요. 여기서 조나누기 쓰는 거야. 이거는 7C4 3C2 1C1 같은 게 없으니까 그대로 되겠고요. 7C3 4C3 1C1 근데 3, 3 똑같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7C3 4C2 2C2 2분의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다 더하면 내가 7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수야. 자, 그럼 나는 3개의 묶음을 딱 준비했고 너네 3명한테 3묶음을 하나씩 주겠죠. 3명한테 3개를 주는 거는 이 3개를 1렬을 서는 거하고 어때? 똑같은 거죠. 곱하기 몇 팩? 3팩을 해주시면 이게 나오는 거야. 자, 쉬운 문제 아니야? 어려운 문제야. 자, 이런 끝에 우리가 조 나누기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나왔었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엘베 문제, 엘베 문제. 자, 일체에서 엘베가 딱 열려서 사람들이 7명이 탔어. 이 엘베는 2체에서 한 번 쓰고 3체에서 한 번 쓰고 4체에서 한 번 쓸 거야. 3개 층에 쓸 텐데 이 3개 층에 모든 사람이 다 내린다. 7명이. 그 7명의 사람이 3개 층에 나누어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각 층에 최소 한 명씩 내린다. 어때? 완전 사탕 나누는 건 똑같죠? 7개의 사탕, 사탕이 사람이야. 사탕을 3개의 층에다가 나눠주는 거고 각 층마다 하나씩은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한다? 7명을 3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각 조별로 너는 2층, 3층, 4층 내리라고 정해주겠죠.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당장 이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오긴 힘들어. 어려워. 마음 닫지 말고요. 전환기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전환기 인원수만큼 차례대로 뽑아내시되 그 인원수 중에서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들이 차례 바꾸는 거 팩토를 취한 것만큼 나눠주는 거야. 그들이 차례 바꾼 거 팩토를 취한 만큼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들이 차례 바꾼 거 그들이 차례 바꾼 것만큼 나눠주시라고. 오케이? 이렇게 가자면 저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들은 끝난 것들이야. 이제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게 조합이구나.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나열을 하는구나. 어떻게 나열하냐. 이웃하면 나열하는구나. 또는 이웃하냐 이렇게 나열하는 거구나. 그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배운 것들 다 써서 제곱시켜서 푸는 문제들이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단을 마무리를 했고 숙제는 당연히 근데 끝까지 기본단은 끝까지 개념편, 유형편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분산자 기본유형, 유형 기본서 여기는 시너지까지 해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우리 특강 3번은 끝났는데 이 숙제에 대한 오답과 질문들은 우리 정규 수업 시간 때 할 거니까 마냥 미루지 말고요. 자, 너네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조합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할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다 해줘야 될 거고요. 너네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오케이? 아니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몇시 없잖아. 다음 주야. 다음 주 수요일 8월 16일, 8월 17일 날 조합 부분을 확인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왜 가방 싸지? 왜 가방 싸지? 야 10분 남았는데. 알겠어. 자, 수고 많으셨고요.